자, 이번에도 제 생존 배낭에 있는 장비를 또 점검하는 김에 간단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존 배낭에는 스토브가 들어있는데요. 바로 요 가스 스토브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카테고리 상으로는 보면 알코올과 그 다음 스토브, 여기 스토브는 여러분 우드 스토브도 좋고요. 그 다음 알코올과 조합할 수 있는 알코올 스토브도 좋습니다. 제가 10만원, 20만원 생존 배낭에는 소독약도 되는 알코올과 그 다음 알코올 자체가 또 비상 상황에서 바로 촉진제로 사용될 수 있죠. 착화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알코올 또 활용한 또 알코올 스토브를 챙겨놓게 되면 서로 조합을 해서 다양하게 응용이 되기 때문에 10만원, 20만원 배낭에서는 저렴한 알코올 스토브를 이제 추가시켜 놨었죠. 실제 물을 끓일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챙겨놓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또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그런 비상 상황에서 불을 피우고 물 갖고 와서 불 살리고 연료를 또 구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물을 끓이는 일반적인 우리가 우드 스토브 방식보다는 알코올 스토브처럼 그냥 불 한번 붙이게 되면 쉽게 가열할 수 있는 그런 도구, 또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가스 스토브 같은 경우는 더 빠르고 더 쉽게, 그 다음 어떤 부분에서는 난로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스 스토브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챙겨 놓은 거죠. 여러 가지 가스 스토브가 있지만 제가 사용해 보니까 필드에서 다양한 어떤 제품들, 뭐 비싼 제품부터 해서 저렴한 제품까지, 경량부터 해서 그 다음 중량까지 다 써봤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생존 배낭에 챙겨놓은 것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가스웨어라는 한국 브랜드에서, 한국 회사에서 만든 다목적 가스 스토브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목적이냐면 가열 도구로서 가스 스토브로도 사용되지만, 그다음 이게 난로처럼 일반 가스 스토브 가지지 않은 그런 난로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좀 더 확산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써보니까 이게 괜찮아서 요거를 이제 제 생존 배낭에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티타늄 알코올 스토브 따로 챙겨놨습니다. 만약 이게 고장이 나거나 하면 가스 자체가 만약에 기온의 영향을 받아서 영하의 날씨 때문에 부탄가스가 작동하지 않는다. 물론 이스가스도 챙기지만 그런 상황들 대비해서 알코올 스토브도 사용할 수 있게끔 가벼운 티타늄 알코올 스토브도 생존 배낭에 들어있습니다. 워낙 가벼우니까, 워낙 가볍다 보니까 부피 부담도 없고 무게 부담도 없으니까 티타늄 알코올 스토브 넣어놨지만, 제가 제 카테고리상은 스토브라고 표현했지만 제 생존 배낭에는 바로 이 가스 스토브가 주력입니다. 그것도 어떤 거요? 난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가격은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10만원 정도 돼요. 또 정기적으로 제가 지금 제 생존 배낭의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죠. 점검하면서 그 안에 있는 물품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만한 것들은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생존 배낭의 장비는 뭡니까? 신뢰도, 그 다음 어떤 그 작동에 대한 부분에서 효율성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 제품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가스웨어 이 초창기 버전입니다. 지금 버전 3까지인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처음 이 회사에서 만들었을 때 나온 기본 버전인데 여전히 작동이 잘 돼요. 여전히 작동이 잘 되고 중간중간 한 번씩 체크해서 지금처럼 체크할 때도 이상 없이 작동이 잘 됩니다. 신뢰도가 높아요. 그 다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소가스와 그 다음 부탄가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아답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부탄가스 사용할 수 있는 아답터가 있고요. 이걸 이제 풀어버리면, 분리해버리게 되면 기본 아답터는 이소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아답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서 바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이 제품의 장점이고, 보시다시피 화구가 넓죠. 넓으면서 그 다음 이 화구의 철망 부분이 우리가 난로의 기능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됩니다. 확실히 일반 작은 순수하게 가열을 위한 알코올 스토브, 가스 스토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열이 금방 확산되고 금방 열이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집중적으로 한 곳에 올라온 거 아니고 전체적으로 퍼지는 것이 금방 체감될 정도로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생존 상황에서 저체온증 예방, 난 생존 배낭에도 물을 끓이거나 아니면 또 일시적으로 텐트 내 온도를 올리는 그런 어떤 용도로 쓰기에는 좋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필드에 테스트하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게 생존 배낭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자,
또 기능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구조는 본체랑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스 연결 호스가 있고요. 그 다음 요거는 부탄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아답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답터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부탄가스를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 조절할 수 있는 밸브가 있고. 자, 한번 해볼까요? 점화독은 없습니다. 점화독은 없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것을 난로가 아니고 만약에 물을 데우거나 조리를 할 때 조리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별도의 받침대가 있습니다. 십자 받침대. 좁게도 썼다가 작은 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펼치지 않고 좁은 상태 쓰고, 바닥이 넓은 조리도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펼쳐 쓸 수 있게끔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요. 또 기본 제공입니다. 받침대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가스를 이렇게 조절해서요. 그리고 여기 가지고 있는 라이터라든가 점화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불꽃 튀겨주면 불이 붙습니다. 열 전달이 굉장히 잘 되고요. 그 다음 이게 난로로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도 일반적인 가스 스토브보다 훨씬 빨리 열이 확산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등산학교에서 비상 쉘터 안에다가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스 스토브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쓰더라도 이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도 끓일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 난로 기능이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열이 그 쉘터 안에 또는 텐트 안에는 데우는데 도움이 돼요. 지금 이만큼 여기 이 정도까지 다 열이 확산되게 느껴집니다. 지금 손으로 제가 표현하면 이 부분이 다 열이 느껴지는 공간이에요. 지금 색깔이 변하면서 철망에 열이 가해진 게 보이죠?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효율도 좋고 난로 기능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쓰기 좋아서 제가 생존병에 넣어놓은 거죠. 열이 한쪽 집중해서 높게 올라온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게 느껴져요. 지금 이만큼이 열 범위입니다. 여기서 이만큼. 일반 가스스토브 같은 경우는 집중되는 그 부분만 열이 올라오지만 여기는 이만큼 이 난로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벌써 여기 이렇게만 하더라도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둘러앉아서 열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연료를 부탄가스뿐만 아니라 이소가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열을 동시에 챙겨줬고요. 겨울 같은 경우 아니면 다목적으로 생각한다면 최초 그냥 이소가스만 챙겨도 괜찮겠죠. 하지만 구하기는 이제 부탄가스가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이 아답터 제공은 정말 이 회사에 칭찬해줄 부분이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능 체크를 하는 거예요. 성능 체크도 하고, 그 다음 무슨 체크도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부탄가스 또는 이소가스, 이 가스 연료에 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유통기한도 같이 체크하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이 가스 유통기한 체크하고, 그 다음 유통기한이 넘은 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성능을 체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걸 끝나면 연료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분리가 돼요. 이렇게 분리가 되죠. 기본은 뭡니까? 이 이소가스와 연결되게끔 아답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소가스는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연결합니다. 자, 테스트 해봅시다.
우리 정화가 잘 됐죠? 네, 확실히 열 확산이 빠릅니다. 네, 난로로서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 아주 열 확산이 빠르고 범위가 넓어요. 일반 가스 스토브에 비해서 차별화가 확실히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MSR에 리액터를 좀 한국화시켜서, 리액터의 단점인 이 조리도구를 전용 조리도구 외에는 다른 조리도구 쓰기가 어렵거든요. 리액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거를 이제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러면서 가성비를 높여놓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은 MSR의 리액터 제품과 제가 사용해보는 그 리액터 제품과 거의 비슷합니다. 리액터 제품도 이렇게 난로 형태로 쓸 수도 있어요. 자, 작동 이상 없이 잘 됩니다. 이소가스뿐만 아니라 부탄가스 이상 없이 잘 돼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생존 배낭으로 보관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기적으로 생존 배낭의 장비들을 점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녹슨 부분 없는지,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또 만약에 업그레이드 요소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이 같은 경우 부탄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결합을 해놓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아이디어가 참 좋아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하드웨어 자체는 이상이 없는 걸로 점검이 끝났고요. 그 다음 이제 연료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연료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아크 스토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연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생존 배낭에도 이소가스 하나, 부탄가스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자, 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냐면, 사실 제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행동을 했어요. 알면서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알면서 보여드리는 게 그게 뭐냐면, 각 이 가스 같은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소가스나 부탄가스나 동일하게 3년의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확인하는 방법은 제품을 바닥을 보게 되면 여기 제조 일자가 나옵니다. 이건 유통기한의 날짜가 아니고 제조 일자입니다. 여기서 3년입니다. 3년. 그러니까 지금 2020년 4월 13일인가요? 4월 13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2023년 4월 13일이 이 제품의 유통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을 왜 지켜야 되냐면, 당연하죠. 안전사고의 예방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유통기한을 초과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제품을 사용하다가 만약에 화재 사고라든가 폭발 사고가 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 기간 내라면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죠. 그건 제품의 어떤 하자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3년이 넘게 되면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폐기를 해야 되는 물품을 안전 불감증으로 사용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기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존 배낭에 들어가는 물품 중에 사실 유통기한이 좀 긴 편이죠. 3년이면. 뭐 의약품도 대부분 3년 또는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맞게끔 바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토브를 저와 같이 가스 스토브를 챙겨놨다 그러면 바로 이 연료를 정기적으로 체크해 줘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 이상이 없죠. 2020년에 2020년이기 때문에 2023년까지 제가 특별하게 신경 안 쓰고도 계속 보관을 해도 됩니다. 근데 바로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했던 이 부탄가스 같은 경우에는 제조 일자가 잘 보세요. 언제입니까? 보여? 이렇게 2017년 1월 20일인가요? 11월 20일. 1월 12일. 1월 12일. 2017년 1월 12일입니다. 2017년 1월 12일에 제조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2020년에 사실 폐기를 했어야 돼요. 2020년 아무리 못해도 1월 전에 하는 게 좋겠지만 2월 전에는 이거는 제가 체크를 해서 폐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폐기 안 해놨죠. 그래서 지금 2021년까지 온 거예요. 사실 이건 폭발이 됐을 경우에도 제가 이 제조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잘 꾸린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뭐도 중요하다고요? 정기적인 관리도 중요한 게 또 생존 배낭입니다. 자, 이거 잘못해서 제가 실제 상황까지 그냥 놔뒀다가 실제 상황에 쓰다가 폭발해 버리면
안 쓴만 못한 거죠. 그냥 일반적인 가스 스토브, 일반적인 알코올 스토브를 쓰는 것보다 못한 거, 일반 우드 스토브를 쓰는 것보다 못한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절한 장비들 잘 챙겨도 중요하지만 그 장비의 안정성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